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곰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2시간 동안 화학 반응식을 배워봤는데요, 솔직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화학 반응식이.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댓글에 사진 그 필기한 내용을 이렇게 선생님이 쭉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해준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고맙고, 꼭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해서 2학년 때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앙금생성 반응에서 이 화학 반응식의 기본 형태라든지 그 화학 반응식을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배운 거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격 수업은 공부를 하는 사람과 공부를 등한시하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학교에 만약에 오면 선생님들이 막 잔소리도 하고 뭐 자는 거 깨우기도 하고 이래서 같이 수업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실 선생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과제 제출 받고 피드백은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 제대로 안 하고 수업을 막 건너뛰기 해서 들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시험 볼 때 되면 엄청난 후회가 밀려올 테니까,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해서 다른 친구들과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격 수업 19차시죠? 앙금생성 반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2학년 과학 원격 수업 19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배워볼 내용은 앙금생성 반응입니다. 이 앙금생성 반응은 2학년의 1단원 가장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쫙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기본 지식이라는 걸 좀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앙금생성 반응을 배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 5가지 정도를 추려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앙금생성 반응은 여러분들이 1학기에 이제 곧 치를 지필평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노트 필기 해 가면서 천천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필기를 미리 써놨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 잠깐 멈춰서 필기하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식을 알아야 한다. 이온식이 뭐였습니까? 이온을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전하를 함께 표시해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뭐 Na+, Ba2+, 뭐 NO3- 이런 다원자 이온까지 우리가 이온식을 적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결합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야, 밑에 선생님이 예를 적어놨는데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었죠. 칼슘 이온과 여기 보면 칼슘 이온, 염화 이온이 있는데 얘네가 점점점을 해놨어요. 무슨 힘 때문에 달라붙어요? 그렇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찰싹하고 달라붙게 되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달라붙냐? 아무렇게나 막 달라붙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결합 비율을 가지고 달라붙어요. 뭐가 만들어지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최소한의 결합비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C에 2 플러스니까 0이 되려면 2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염화 이온은 Cl 마이너스니까 요 염화 이온이 두 알갱이가 있어야지만 1대 2로 해서 중성이 되는 거지. 그치? 요거 이해하고 있죠? 요렇게 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든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읽고 그리고 또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었었어요?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고 쓸 때는 양이온부터 쓰고,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는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니까 쓸 때는 칼슘 이온 먼저 쓰고 탄산 이온 나중에 쓰고,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음이온부터 탄산, 칼슘 이렇게 읽어가는 거 알고 있겠죠? 그죠? 요거 모르면 오늘 아예 못합니다. 요거 만약에 잘 모르면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 복습하고 공부하셔야 해요. 알겠지? 자, 네 번째입니다. 이온화가 무슨 뜻인 줄 알고 그리고 이온화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요거 무슨 뜻입니까? 요렇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 있는데 요 이온 결합 화합물이 다시 이온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우리는 이온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온화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온화식이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써놨네, 선생님이. 자, 얘는 뭐예요? 이름이? 그렇지. 뒤에서부터 염화, 칼슘 이렇게 읽죠. 그래서 염화 칼슘을 다시 이온화 시키면 그렇지. 칼슘 이온과 두 개의 염화 이온으로 다시 나눠지겠죠. 이걸 우리는 이온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 뭐 전류가 흐르고 전해질이고 뭐 이런 얘기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네,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까지 2시간 동안이나 아주 힘들게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화학 반응식의 기본 형태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화학 반응식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화학 반응식 기본 형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에는 뭘 써요?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고, 화학 반응은 중간에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개수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5가지의 기본 지식을 알아야지만 오늘 앙금 생성 반응을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본인이 조금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번 수업을 들은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내용이 이어질 수가 없거든. 절대 이해가 안 돼. 화합물의 화학식을 못 쓰는데 어떻게 화학 반응식을 쓰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모르면 원소기호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직 안 늦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요거 여러분 언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싹 다 훑어봤거든. 그랬더니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 녹는 거. 바로 용해라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몇 학년 책에 나오더라? 5학년 책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교육과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살펴봤을 때는 5학년에 여러분들 이걸 배웠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앙금이라는 게 안 녹는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녹는다 안 녹는다의 개념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먼저 선생님이 들고 왔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일단 녹는다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녹는 물질이 있으면 녹이는 물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이는 물질은 용매. 그래서 용질하고 용매가 용질이 용매에 녹았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용액이죠. 그러니까 용액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가 되는 거겠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요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하면 소금을 물에 넣어서 녹였더니 소금물이 되었다. 이런 말은 많이 이제 해볼 수 있잖아. 그지? 소금을 물에 넣어 녹이면은 소금물이 되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볼 거는 소금은 고체예요. 고체. 눈에 보이죠? 그지? 근데 물에 넣었어. 얘를. 물에 넣어서 막 저었더니 고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근데 소금이 사라진 게 아니고 소금물 찍어보면 또 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는 있는데 안 보이게 된 거죠. 그죠? 자, 그게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서 소금을 물에 녹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은 녹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용질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래서 영어로는 솔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녹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얘는 용매가 되는 거고, 그지? 녹인다는 거는 뭐야? 솔루트, 녹이는 거, 녹였다는 게 바로 용해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다? 소금물이 됐죠. 소금 플러스 물이 된 거지. 소금 플러스 물이죠. 그쵸? 그래서 소금물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뭐가 됐다? 용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쵸? 용액. 그래서 얘는 솔루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물에 넣어 녹였더니 소금물이 되었다. 용지를 용매에 넣어 용해시켰더니 용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아니니까 소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물에다 녹이면은요. 염화나트륨 용액이 되는데 그 녹인 그 용매가 물이기 때문에 수용액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물에 녹여서 만든 용액은 다 수용액이에요. 알겠지? 왜냐면 이 수용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럼 도대체 수용액이 뭐냐? 그러면 무조건 물에 뭔가를 녹여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요 네 가지 용어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길 바라고. 자, 밑에 있는 선생님 질문을 몇 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 녹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녹는다는 거. 소금을 물에다 녹이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분명히 소금 알갱이가 눈에 보였는데 물속에 들어갔더니 안 보여 이제. 그쵸? 왜 안 보이게 됐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냥 소금 물에 넣으면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걸로만 알고 살았을 텐데 안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안 보일까? 녹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 일단 선생님이 좀 답을 써보면은 녹는다는 거는 골고루 섞인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섞인다는 거는 균일하게 섞인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용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균일, 혼합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하여간 골고루 섞인다 요 말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소금 알갱이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소금 알갱이 하나리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골고루 섞인 게 아니잖아. 그치? 그 소금 알갱이가 다 물 전체에 퍼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다음 장에서 이제 그림을 보여줄 거야. 선생님이. 알았지? 자, 일단 두 번째 질문. 용액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용액이 됐다. 그러니까 용질이 용매에 녹았어. 예를 들어 소금이 물에 녹았어. 그러면 소금 알갱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치? 소금 알갱이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우리 눈에는 투명하게 보일 겁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보통 용액은 특징이 투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색깔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비춰봤을 때 반대편이 보이면 투명한 거예요. 근데 뭐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반대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거는 용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보여야지만 용액이다. 이게 특징이고. 그러니까 걸러지면
그러니까 용액을 걸으면 뭐가 이렇게 걸러지나요? 예를 들면 소금을 물에다 녹인 다음에 거름 종이에다 걸으면 소금 덩어리가 걸러져? 안 걸러지죠? 그래서 걸으면 안 된다. 알갱이가 없으니까 걸러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있을까? 없어요. 그지? 왜냐하면 얘네는 그 용액이라는 거는 용질이 용매에 아주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에만 뜨거나 아래에만 가라앉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용액이야. 이게 녹는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용액이 됐다는 거는 알갱이도 없이 투명하게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걸러지는 것도 없고, 뜨는 거나 가라앉는 것도 없는 게 진짜 녹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던졌던 질문. 소금 알갱이는 왜 안 보일까? 그럼 이거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소금이 고체 상태로 우리가 먹는 소금 있잖아. 굵은 소금도 있고 가는 소금도 있죠. 이런 소금 알갱이는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왜 보이고 물에 넣었을 때는 왜 안 보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덩어리가 어떻다는 뜻이야. 크다라는 뜻이고,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쵸? 그지? 소금 알갱이가 안 보이는 이유는 답만 먼저 써보면 이온으로 나눠져서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 이렇게 적어주면은 답이 될 겁니다. 자, 이거의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렇게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 자, 요거 한번 봐봐요. 자, 염화나트륨 결정인데 사실은 이 염화나트륨 결정이요. 선생님 얘기했지 저번에 분자가 아니잖아. 얘는 이렇게가 자, 요렇게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얘는 그죠? 이거 한 덩어리 아닌 거야. 얘는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얘네는 이렇게 무한히 계속 어떻게 돼요? 반복되고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뭐 여러분 소금도 굵은 소금이 있고 가는 소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소금은 요렇게 조금만 모여 있는 거고, 굵은 소금은 더 많이 모여 있는 거고, 더 굵은 소금은 더 많이 모여 있는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얘네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죠.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자, 근데 하여간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결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소금 알갱이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요, 요렇게 여기 이제 Cl-고 요게 Na+거든. 그래서 이렇게 Cl-Na+들이 쫙 붙어 있어가지고 덩어리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만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얘를 물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여기 위에서 뭐라 그랬어? 뭐로 나눠진다고 했어? 이온으로 나눠져서 골고루 섞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고체 소금이었는데 지금 물에 들어가서 녹은 무슨 상태가 됐어요?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 이온으로 각각 떨어져서 골고루 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용해, 즉 녹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온 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소금과 같은 이온 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온으로 각각 나눠져서 이온화가 되면서 용해가 돼요. 알겠지? 그런데 설탕 같은 분자들은 그냥 얘네가 물이 둘러싸면서 이제 수화가 되는 거고, 하여간 마찬가지로 뭐 이 이온들도 물이 둘러싸서 얘네 그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떼어 놓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떻게 알아주면 되냐면, 고체일 때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찰싹하고 양이온, 음이온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물에 들어갔더니 이온화가 되면서 각각의 이온들이 떨어지고 아주 골고루 섞여 있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녹는 거구나. 그래서 이 이온들이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세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고등학교 내용인데 뒤에 나오는 거 고등학교 내용인데 여러분들 뭐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아직은. 그러나 고등학교 가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왜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온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까? 보통 여기 보면은 정전기적 인력이요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얘네는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게 되는데 이 강한 결합을 누가 뜯어내냐면 물이, 봐봐, 여기 지금 양이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물이 쫙 둘러싸면서 하나하나 뜯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음이온, 양이온을. 왜 이렇게 뜯어낼 수 있냐면 물 분자를 보면 원래 이게 중성인데요. 이만큼 중성인데 이 수소 부분이 약간 플러스를 띄어요. 여기 약간 플러스, 그리고 산소 부분은 약간 마이너스를 띄게 돼. 그래서 플러스 띈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인 음이온을 띄어내고, 그 다음에 약간 마이너스를 띈 다시 약간 마이너스를 띤 산소 부분이 양이온을 떼어내고요. 그리고 약간 플러스를 띤 수소 부분이 음이온을 이렇게 해서 띄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들이 둘러싸가지고 이온들을 각각 뜯어내니까 이온들 여기 한 덩어리였다가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뜯어낸다. 뭐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모르면 뭐 이거는 그냥 모르면 몰라도 돼요. 그래서 누군가 왜 이온 결합 화합물이 물에 들어가면은 녹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물 분자가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산소 부분과 수소 부분이 떼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주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은 중학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된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게 녹는 이유야. 그래서 녹는 이유를 한번 알려줘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거. 이 그림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고체인 이온 결합 화합물이 있었는데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온으로 이온화되면서 균일하게 섞이게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중학교 수준에서. 그런데 요거는 몰라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한번 보자. 자, 이온화 얘기를 조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이온화 얘기를 한번 계속 해보자. 자, 일단 전해질이라는 거 선생님이랑 배워봤었지. 그치? 전해질. 물에 녹아서 이온들이 생겨가지고 각각의 극으로 이동하니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봐봐. 얘도 지금 고체일 땐 이렇게 뭉쳐 있다가 물에 녹으면 각각의 이온으로 무슨 화가 되는 거야?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전해질. 그러니까 이 보통 전해질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죠. 이 전해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어떻게 된다? 나눠진다. 이걸 우리는 무슨 화라 그랬어요? 이온화라고 했죠. 밑에 나오네요. 전해질이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현상. 이게 바로 이온화입니다. 그래서 이온화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온화식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지식에서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 이온화랑 이온화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비전해질은 뭐 그냥 지금 여기에서는 몰라도 돼. 우리 오늘 초점 맞출 거는 요거야, 요거.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인 전해질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온화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될 뿐. 물 같은 경우에 이온 결합 화합물이 잘 녹긴 하지만 안 녹는 애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안 녹는 애가 주인공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지우고 가자. 자, 됐습니다. 이거 저장 안 하고 나가고. 자,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을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보통 이온결합 화합물은 물이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이온결합 화합물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면서 아주 균일하게 섞여요. 여기에 있는 요 그림처럼. 그런데 어떤 이온결합 화합물은요, 안 녹는 애가 있어요. 즉 이온화가 안 되는 애가 있다는 뜻이지, 모든 이온결합 화합물이 물에 다 녹는 거 아닙니다. 안 녹는 애가 있어요. 그 안 녹는 애를 뭐라고 하냐? 앙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지금 요거 이제 필기를 해야 되니까 자, 안 써지네. 다시 갔다 와야 되겠다. 자, 써진다. 자, 요거 보면 물에 안 녹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있다는 거지. 요거 써놔야 돼요. 이온결합 화합물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다. 즉 용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앙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온결합 화합물 중에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는 이온화가 물에서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런데 사실은 뭐 앙금도 조금씩은 녹긴 하는데 그냥 우리 중학교에서는 안 녹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 중에 물에 녹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앙금이다.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앙금이란 하고 써놔 봤어요. 용액 속에 이온들이 들어있을 때, 이온이 있을 때 말하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원래 서로 반응을 하잖아요. 왜 반응해요? 왜? 정전기적 뭐 때문에? 인력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보통 물 속에서는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지 못해요. 그런데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 달라붙어서 가라앉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 달라붙어서 가라앉는 애들이 앙금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은 이온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물에 잘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바로 뭐다? 앙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온들이 들어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원래 서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물 속에서는 그냥 이온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양이온과 어떤 특정한 음이온은 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붙어서 고체를 만들어서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게 앙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라앉으니까 고체죠. 그리고 가라앉죠.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요. 앙금 표시는 보통 이렇게 밑으로 화살표를 해서 가라앉는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고체 표시를 하는데 우리 중학교에선 요거 더 많이 써요. 됐지? 밑으로 가라앉는 표시를 더 많이 씁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잠깐 멈춘 다음에 요거 선생님이 이제 앙금 종류를 알려줄 거거든? 머리 아플 거야. 이거 보면 헉 할 텐데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볼게. 자, 이거야. 자, 여기 봐봐. 양이온과 지금 음이온이 만났지? 보통 어디에서 만날까? 수용액 상태, 용액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만 가지고 온 거야, 선생님이. 앙금을 만드는 경우. 선생님, 앙금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자, 요걸 봐봐. 보통 앙금이 안 만들어지면 용액이니까 투명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앙금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뿌옇게 변해. 알겠죠? 근데 뿌옇게 변하는데 흰색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띤 애들도 있단 말이죠. 앙금도. 그래서 우리가 앙금이 생겼구나 안 생겼구나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여기 요게 바로 양이온, 특정한 양이온과 특별한 음이온들이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만든 경우만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이거 다 외우라 그러면 선생님 미워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 너무 많지, 그지? 근데 사실은 이거 알고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할까봐 선생님이 딱 5개만. 몇 개? 5개. 자, 간다. AgCl. 흰색. 색깔도 알아야 돼요. AgCl 흰색. 그 다음에 CaCO3 흰색. BaSO4 흰색. PbI2 노란색. CUS 검은색. 이 5개만 알아도. 이 5개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이 5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 생각에. 왜 그러냐면 이 앙금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는데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교과서에 안 나온 걸 내기도 그렇잖아, 그지? 아무리 가르쳐줬다 그래서. 근데 이 5개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하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AgCl 이름 뭡니까? 뒤에서부터 염화, 은. 그 다음에 요거는 탄산이온이죠? 탄산, 칼슘. 요거는요? 황산이온이죠? 황산, 바륨. 됐죠? 요거는요? 아이오딘화 이온이었죠? 아이오딘화, PB 뭐야? 납. 그지? 아이오딘화, 납. PbI2. 요거는 황화이온이었죠? 황화이온. 그지? 황화이온. 요건 구리이온이었죠. 그래서 얘는 뭐야? 황화, 그렇지. 뒤에서부터니까 구리. 황화구리.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색깔. 3개는 흰색, PbI2 노란색, CuS 검은색. 알아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봐봐. 보통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이 있어. 보통 Na 플러스, K 플러스,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면 앙금이 안 돼요, 잘. 여러분들 앙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앙금이냐 아니냐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Na 플러스나 K 플러스,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같은 이온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얘네는 앙금을 잘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앙금을 무지하게 잘 만드는 이온들도 있어. 그런 이온들이 바로 뭐냐? CaE 플러스 칼슘 이온, BaE 플러스 바륨 이온, Ag 플러스 은이온, PbE 플러스 납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 중에서는 SO4E 마이너스, 이건 뭐예요? 황산이온, CO3E- 탄산이온이었죠. 요런 이온들은 앙금을 아주 잘 만들어요. 그걸 진짜 그런지 보여줄게, 선생님이. 요거 잠깐 멈추고 요 부분은 필기해놔. 선생님 요 5개만 나온다 그랬다가 요 5개만 써놓으면 안 돼. 왜? 이거 써놓긴 해야 돼. 알겠지? 안 돼. 요거 써놓기는 해야 돼. 요거 다 써놔요. 특히 이 밑에 거도 잘 써놓도록 해요. 알겠지? 근데 특히 빨간색은 동그라미를 쳐놓든 아니면 색깔을 달리해서 써놓든 하세요. 알겠죠? 요거 나중에 고등학교에 또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잠깐 멈추고 필기하시고 만나겠습니다. 했겠지? 이 정도 됐으면. 자, 밑으로 가볼게. 요 얘기 하다 말았지. Na 플러스, K 플러스,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는 다른 이온과 만나서 앙금을 잘 생성하지 않는다. 이거 보세요. 이거 봐. Na 플러스, 여기 K 플러스, NH4 플러스. 자, 얘네랑 어떤 음이온이 만나도 여기 봐봐. 요 하얗게 칠해진 건 다 앙금이 아니고 다 잘 녹는 애들이야. 자, 요 가로줄 쫙 봐봐. 가로줄 쫙 다 녹아. 쫙 다 이온화돼서 녹아. 요것도 다 녹아. 그리고 NO3 마이너스 세로줄 다 녹아. 그죠? 이게 확인됐죠? 그런데 은이온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은이온 같은 경우에는 다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NO3 마이너스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AgCl 앙금이에요. 이거 다 앙금이야. 그리고 황산이온도 탄산이온도 거의 다 앙금을 만들어요. 얘네랑 만나면 못 만들지만 얘네랑 안 만나면 탄산이온은 거의 다 앙금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황산이온도 앙금을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알아둬. 요거. 알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앙금 잘 만들고 그다음에 요런 거는 앙금 안 만든다. 요거 앙금 만들어지는 얘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야. AgCl 하면 흰색, AgBr 하면 연노란색, AgI 하면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AgSO4, Ag 플러스하고 SO4 E-니까 요렇게 만나면 Ag 플러스가 2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Ag2SO4가 되는 거야. 이름은 황산,
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지? 요거는 무슨 은이야? 탄산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기억하세요. 부탁입니다. 알겠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특히 빨간색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자, 요거 한번 봐봐. 요거. 은은 그 앙금을 잘 만든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 주기율표에서 17쪽에 있는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다 거의 다 앙금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내가 선생님이 기억해 놓으라는 게 뭐였어?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만나서 AgCl, 염화은을 만드는 요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알아두면 좋고, 그지? 그런데 요거는 기억해야 돼. 요거. 알았지? 다음에 요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PbI2 아까 선생님 여기 써놨지? 여기서 노란색이었네. PbI2 아이오딘화 납. 그죠? 여기 어떻게 만들어지나 봐봐. 요게 만들어져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여기 밑으로 가라앉는 표시. 요게 바로 앙금 표시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라는 거 기억해 놓고 바륨, 황산이온과 황산바륨을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흰색. 요 밑으로 가라앉는 거 앙금 표시. 자, 요거는 탄산칼슘 흰색 앙금 표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황화구리 검은색. 그지? 얘는 검은색이야. 그래서 보통 이 황화이온은 중금속 검출할 때 많이 써요.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데 많이 사용한다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다. 하여간 지금 이 표를 띄운 이유는 요거 알아두라는 겁니다. 요거 적어놔야 돼. 이거 그 중에서 5개 요거 좀 이따 문제 풀 거야. 다음 시간에 하든가. 그래서 요거 이렇게 5개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꼭 알아두세요. 자, 잠깐만. 아이고. 네, 빼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용액 속에 이온이 들어있을 때 양이온들과 음이온들이 서로 반응을 하는데 이 중에서 특정한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들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물에 잘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앙금이라고 하고 표시는 밑으로 화살표 이렇게 하고 종류는 선생님 필수 5개 지금 아까 보여준 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안 합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온들이 들어있는 서로 다른 수용액을 혼합하면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이온들 중에서 반응해서 앙금을 만드는 이온이 있고 반응을 아예 안 하는 이온이 있어요. 반응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아이고 요거 왜 안 써지지? 잠깐만. 됐다. 자, 여기 반응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온 상태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온 상태로 그냥 떠다니고 있는 거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응을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앙금 만들어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온은 앙금을 만들고 어떤 이온은 앙금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이온 상태로 대부분은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아까 보여줬던 이 표에 있는 이런 녀석들만 앙금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지? 꼭 기억해. 자, 그래서 자, 앙금 생성 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앙금 생성 반응이란 이온이 들어있는 뭐를 섞었을 때? 용액을 섞었을 때. 왜? 보통 앙금 생성 반응은 용액 속에 이온들이 이온화돼 있을 때 일어나요. 이온화돼서 섞었을 때 반응하는 특정한 이온들끼리만 반응해서 앙금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어야 돼.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을 섞었을 때 각 용액 속에 이온들이 서로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 잘 봐야 돼. 앙금 생성 반응은
아무 이온이나 다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이온끼리만 만나야 앙금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특별하게 앙금을 만드는 이온들이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특정 이온끼리 만나야 앙금이 되는 거야.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용액 속에 뭐가 있는지를,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종류를 확인해 볼 때 사용하면 좋아요. 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느냐를 확인해 볼 때 요거를 쓰면 좋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특정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야 생성되니까 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을까 알아낼 때 사용하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갖다가, 자, 용액 속에 예를 들면 I 마이너스, 아니 Cl 마이너스로 하자. Cl 마이너스, 즉 염화 이온이 녹아 있는 어떤 수용액이 있었어. 그런데 염화 이온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은 이온이 포함된 어떤 수용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흰색 앙금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아, 이 안에 염화 이온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온의 종류를 확인해 보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영상 하나 보고 가자. 앙금 생성 반응을 눈으로 봐야 뭐 이해가 더 잘 되겠지, 그치? 한번 볼게. 자, 이거 어떻게 보지? 틀어야 되는데. 과 질산이온은 다시 처음부터 봐야지.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 가루를 준비합니다. 화질이 왜 이래? 이거? 각각 증류소를 부어 수용액을 좋아졌다. 만듭니다. 두 수용액을 하나의 병에 모아 담고 염화 나트륨과 액체가 질산. 잘 오, 섞이도록 그렇지. 마개를 닫. 자, 이거 봐라. 염화 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이 말이야, 따로따로 있었을 땐 분명히 투명했지. 용액이란 말이야. 이 안에 이온들이 균일하게 이온화돼 가지고 고루고루 다 퍼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얘네 두 개를 섞는 순간 허옇게 변했지. 뿌옇게. 그러면 얘는 용액,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어떤 고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앙금이야, 이 하얀 게. 자, 그럼 여기 봐봐.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이란 말이야.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앙금이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돼. 고 흔들어줍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얀색 침전물이 병 안에 가라앉습니다. 침전물만 남도록 물을 따라냅니다. 가라앉은 침전물을 긁어내어 거름종이 위에 넓게 펼쳐 놓습니다.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면 염화 은가루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AgCl이야. 아까 봤지? 엄청 분명히 투명한 두 용액을 섞었는데 앙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앙금은 고체야. 그래서 가라앉아. 확인했죠? 네, 꼭 확인하세요. 질산 은 수용액에 들어있던 은이온과 자, 요거 한번 봐라. 분명히 염화 나트륨 소금은 고체였는데 물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 요렇게 이온화돼 가지고 균일하게 떠다니고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질산 은 수용액이니까 질산 이온과 은 이온이 지금 이온화돼서 떠다니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균일하게 섞여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지금 얘네는 다 균일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이온들이.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던 염화 이온이 반응하여 염화 은을 생성합니다. 염화 은은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중요한 그림이 나왔어. 어떤 그림이 나왔냐? 자, 지금 들어갔어. 얘네가 들어갔지. 지금 은 이온이죠. 은 이온. 근데 은 이온과 염화 이온이 수용액 안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나 봐봐, 얘네. 염화 은을 생성합니다. 지금 만났잖아, 그지? 염화 은은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 가라앉아야지, 그지? 이때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자, 얘네는 지금 반응을 해서 가라앉았잖아요. 염화은은. 그래서 이걸 앙금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온들 봐봐. 이 나머지 이온들은 아직도 그냥 얘네끼리 반응해 안 해. 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얘 양이온, 음이온이지만 얘네는 물속에서 반응 안 해요. 물속에서 반응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이온화돼서 녹아서 균일하게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치? 염화음만 앙금을 만들어서 가라앉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봐봐. 용액 속에 이온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 가루를 준비합니다. 각각 증류소를 부어 수용액을 만듭니다. 두 수용액을 하나의 병에 모아 담고 액체가 잘 섞이도록 마개를 닫고 흔들어 줍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얀색 침전물이 병 안에 가라앉습니다. 침전물만 남도록 물을 따라냅니다. 가라앉은 침전물을 긁어내어 거름종이 위에 넓게 펼쳐 놓습니다.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면 염화 은가루만 남습니다. 질산 은 수용액에 들어있던 은이온과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던 염화 이온이 반응하여 염화 은을 생성합니다. 염화 은은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입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반응하지 않고 용액 속에 이온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잘 봤죠? 요렇게 되는 거지. 자, 다시 가봅시다. 자, 이해가 됐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용액 속에 이온들이 이온화되어 있어서 투명한 용액 두 용액을 섞었어. 그러면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 중에 앙금을 만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특별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되면 고체가 되잖아. 그러니까 가라앉게 된다고. 그걸 우리가 앙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네.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자. 앙금 생성 반응.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수용액 속의 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화합물을 앙금이라고 하고,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그 비디오로, 영상으로 살펴본 실험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염화나트륨 NaCl인데 얘가 원래 그 고체 상태에서는 붙어 있잖아.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온화가 돼가지고 균일하게 섞여 있게 된다고, 용해되어 있는 거야. 질산은도 마찬가지야. 질산은도 이온 결합 화합물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질산은은 고체인데 원래 얘를 물에다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면 이렇게 물속에서는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이온화돼서 균일하게 섞여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두 개는 지금 다 투명한 거야. 아까 봤듯이 투명했었죠. 근데 얘네를 섞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투명했었는데 Na 플러스는 원래 이온 안 만드는 이온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은이온이 이온 잘 만들지. 그래서 이 은이온과 여기에 있는 염화이온이 만나서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돼서 밑으로 지금 가라앉았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 얘네 봐봐. Na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는 원래 앙금이 잘 안 되는 이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물속에서 둥둥 계속 떠다니고 있는 거야. 이온 상태로. 요게 중요한 거야.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는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이온으로 남아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이런 거를 5개만 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염화 칼슘 수용액과 탄산 나트륨 수용액. 이제 여기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왜냐하면 선생님 여기부터 필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배운 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 요 그림 잘 봐. 염화 칼슘 수용액 이름 잘 기억해. 염화 칼슘 수용액 여기다 썼어 선생님이. 염화 칼슘 수용액. 탄산 나트륨 수용액이야. 여기다 썼어. 그래서 얘네 지금 존재하는 걸 봐봐. 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염화 칼슘이 고체였을 텐데 물속에 들어갔더니 지금 이온화가 됐죠. CA2 플러스 하나하고 CL 마이너스. 왜? 얘네는 결합 비율이 1대 2였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다음 탄산나트륨 수용액 봐봐. 탄산나트륨도 물 밖에서는 고체야. 그런데 물에 들어갔더니 나트륨 이온과 탄산 이온으로 이온화돼서 섞여 있죠. 근데 얘네가 이 두 수용액을 섞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섞었더니 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이 둘 다 앙금 잘 만드는 이온이었지? 얘네 둘이 만나서 뭘 만들어? 탄산 칼슘이 만들어지면서 아래로 가라앉았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그냥 물에서 떠다니고 있는 거죠. 요 그림 잘 기억해봐.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할 거야. 선생님이랑. 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온 반응식이 뭔지 봐봐. 이온 반응식은요. 화학 반응식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썼던 거 있잖아요. 화학 반응식에서 아주 간단해. 화학 반응식에서 이온화가 되는 물질은 이온화 된 상태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요. 아, 이거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화학 반응식을 먼저 쓰고 그 물질이 이온화가 된다면 이온화된 상태로 표시를 해주면 그게 이온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연습해 볼게요. 자, 요 그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요 그림 그려놔도 돼. 요렇게 비커 그리고 요거 좀 그려놔요. 요거 그려놓고 선생님이 하는 거를 쓰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이제 선생님이랑 해볼 거야. 요거만 하고 끝내. 자, 요거 간다. 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자, 염화 칼슘 수용액이야. 염화 칼슘 수용액이야. 일단 여러분이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려고. 염화 칼슘이야. 염화 칼슘이라는 물질 안에 이온이 어떤 게 들어있어요? 염화 이온 먼저 써보자. Cl 이거 또 안 되네. Cl 마이너스였고 칼슘 이온은 Ca2 플러스였지, 그지? 이거 기억하죠? 이게 이온식이지, 그지? 이온식을 써보자는 거야, 이온식을. 자, 탄산 나트륨에 이온, 요거 나눠서 이온식 써보자. 탄산 이온은 다원자 이온이었잖아. CO3 몇 마이너스였어요? 2 마이너스였지, 그지? 기억나지?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 지금 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요 내용이 아마 이렇게 쓰는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하게 이 부분에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자. 요 물질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선생님이 써본 거야, 여기다가. 요건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럼 최소 결합비를 한번 따져보자고. 얘네가 결합을 해가지고 중성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몇 플러스예요? 2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0이 되려면 뭐가 두 개 있어야 돼? 염화 이온이 두 개 있어야 되죠, 그죠? 요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2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1. Cl 마이너스 대 Ca2 플러스가 2대 1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요. 탄산 나트륨은 어떻게 돼? 얘는 2 마이너스고 얘는 Na 플러스니까 요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1대 몇이야? 2로 결합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결합 비율로부터 화학식을 써봅시다. 이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쓸 때는 무슨 이온부터 쓰라고 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무슨 이온부터? 그렇지, 양이온부터 써야 되지. 그러니까 양이온부터 CA2 플러스부터 갖다 쓰는 거야. 일단 CA2 플러스는 몇 개? 1이잖아, 1. 그러니까 한 개. 그리고 CL 마이너스는요. CL 마이너스는 몇 개? 여기 2잖아, 2. 그죠? 두 개.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뭐 생략? 1은 생략. 그래서 써줄 때는 CaCl2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탄산나트륨 써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양이온부터 써야 되죠. 양이온부터 써봅시다. Na 플러스가 여기 몇 개? 두 개죠. 그죠? 그 오른쪽 아래에 쓰는 거지. 두 개. 탄산나트륨은 요거죠. 요게 다원자 이온이니까 통째로 써줘야 되지. CO3 E- 전체가 한 개죠. 그지? 그런데 여기서 1은 뭐 할 수 있어요? 생략. 그러니까 가로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는 요게 화학식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써봅시다.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왼쪽에다가 뭘 쓰라 그랬어? 반응물을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물은 염화칼슘 수용액이고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반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염화칼슘부터 씁시다. 화학 반응식 염화칼슘 CaCl2 여기다가 이거 고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틀리지? 어떻게 해야 돼? 고체 아니지? 얘는 뭐야? 우리 배웠지 지난 시간에 수용액은 어떻게 쓴다? AQ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열고 AQ라고 써줘야 돼요. CaCl2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 해주고 탄산나트륨은 어떻게 써? 요거잖아요 요거 그지? Na2CO3 얘도 마찬가지로 수용액이니까 가로 열고 AQ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이제 반응이 일어났어. 반응이 일어나면 얘네를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서 양이온과 이쪽 음이온 그리고 여기에 음이온과 이쪽 양이온을 연결해봐. 그리고 짝을 지어서 써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써주자. 얘는 Cl2잖아. 이게 알갱이가 두 개잖아요. 여기도 알갱이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만나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니까 NaCl이 만들어질 텐데 알갱이가 지금 다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이자를 앞에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뭐예요? Ca2 플러스 CO3 E 마이너스니까 Ca 아이고 여기다 요것도 써줘야 되는구나. 자 얘는 지금 물에 녹아있는 요 그림 잘 봐. 물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녹아서 이온 상태로 그냥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물에 녹아 있는 상태니까 수용액 상태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CaCO3는 어떻게 써줍니까? CaCO3는 그렇지 여기 보이듯이 가라앉았죠 그죠? 침전 앙금이니까 밑으로 화살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그럼 이온 반응식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 이온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에서 이온화 될 수 있는 애들은 다 이온화 된 걸로 써주라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CaCl2 물에서 이온화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이온화 됐어? 이렇게 이온화 됐잖아. Ca2 플러스 하나랑 Cl 마이너스 두 알갱이로 그죠?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되지. 얘를 이온화 해보면 어떻게 돼요? Ca2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가 두 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죠? 2Cl 마이너스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더하기 Na2CO3잖아. 그럼 Na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Na 플러스 더하기 CO3는 마이너스 CO3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 마이너스죠. 미안. 자, 2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반응물 쪽은 다 이온으로 바꿨어요. 자 이번엔 생성물 쪽을 이온으로 바꿔봅시다. 생성물 쪽을 이온으로 바꾸자. 자 얘는 NaCl이라는 게 원래는 어떻게 되니? NaCl이라는 건 Na 플러스하고 더하기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 근데 이 덩어리가 두 개 있는 걸로 표현이 됐네. 그지? 그러니까 Na 플러스도 두 개 있을 테니까 이렇게 Cl 마이너스도 두 개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얘네는 이온화 되니 안 되니? 아까 뭐라 그랬어? 이온 반응식에서 이온화 되는 물질만 이온화 된 걸로 쓰라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안 녹죠. 얘가 바로 뭐야? 앙금이니까 안 녹잖아. 그 앙금은 이온화가 돼 안 돼? 이온화가 안 되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써줘야지. CaCO3 아래로 화살표로 해줘야 이온 반응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여기 봐봐. 화학 반응식에서 이온 반응식 어떻게 써줬는지만 봐봐.
왜 화학 반응식을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겠어요? 이거 쓰려 그런 거야. 화학 반응식에서 이온으로 바꿔서 써주기만 하면은 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앙금은 못 바꾸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알자 이온을 찾아야 돼. 알자 이온이라는 거는 진짜로 앙금을 만드는 이온이 알자 이온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이죠? 선생님 손 따라와. 반응물 중에서 반응물에 지금 이온이 네 종류가 있잖아. 이 네 종류의 이온 중에서 진짜 앙금을 만드는 이온은 몇 종류예요? 두 종류죠. 체크해 보면 뭐하고 뭐예요? 요거하고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탄산칼슘을 만드는 앙금을 만드는 이온이지. 그래서 여기 봐봐. 알자 이온이라는 거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 즉 앙금을 만드는 이온이 알자 이온이야. 그럼 여기서 알자 이온을 어떤 걸 골라주면 되겠어요? 알자 이온은 그렇지 요거죠. 실제로 앙금을 만드니까 CA2 플러스하고 뭐 CO3 E 마이너스가 앙금을 진짜 만드는 이온이네. 그지? 됐어요? 자, 구경꾼 이온은 뭐냐? 요거 잘 봐. 이거 재밌다. 구경꾼 이온이라는 건 이런 게 구경꾼 이온이야. 여기가 반응 전과 반응 후잖아요. 반응 전후의 모습이 똑같은 애들. 여기 봐봐. 여기 CL- 있죠? 반응 전에 CL- 두 개가 있지? 근데 반응 후에도 똑같이 있어. 그리고 반응 전에 Na 플러스 두 개가 있죠? 반응 후에도 두 개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 얘네는 아예 반응을 안 한 거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뭐만 해. 구경만 하는 애들이야. 구경만 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얘네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구경꾼 이온. 아까 실제로 반응 참여한 애는 알자야, 알자. 알자 이온이라고 불러주고.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영어로도 똑같아요. 스펙테이터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스펙테이터 이온. 그러면 구경만 한다 이런 뜻이지. 그지? 구경만 하는 이온들은 어떤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 구경꾼 이온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Ca2 플러스 CO3 E 마이너스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알자 이온 반응식은 말 그대로야. 알자 이온만으로 반응식을 쓴 거야. 이온 반응식을. 이게 이온 반응식이었잖아요. 이게 쫙 다가 이온 반응식이었는데 여기서 뭐만 빼면 되냐면 구경꾼 이온을 빼고 쓰면 돼요. 구경꾼 이온 빼고 한번 써보자 선생님이랑. 구경꾼 이온 빼. 구경꾼 이온 빼면 CA 몇 플러스? 2 플러스. 요거 두 개는 빼야지,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CO3 E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화살표 반응 일어났고 앙금 생성 반응 일어났고 요 구경꾼 이온이잖아요. 요거 빼고. 그죠? 그럼 하나 남네. CA CO3 가로 열고 아래로 화살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한 알자 이온 반응식, 즉 앙금 생성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은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끼리 해서 앙금 표시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순서 잘 봐. 선생님이 이름으로부터 이온식을 먼저 썼지. 그런 다음 최소결합비 찾아서 화학식 썼고, 화학식을 가지고 반응물과 생성물 적어서 화학 반응식 나타내고, 화학 반응식에서 이온화되는 애들은 다 이온으로 풀어서 써줬죠. 그게 이온 반응식이고, 이온 반응식 중에 실제로 앙금을 만드는 애들이 앙금을 만드는 이온이 알자 이온이고, 앙금 안 만들고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는 애들이 구경꾼 이온이고, 알자 이온 가지고만 이온 반응식을 써주면은 구경꾼 이온 빼고 알자 이온 가지고만 이온 반응식을 써준 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직접 수업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텐데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앙금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 적어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내가 5가지 얘기해 준 게 요거지? 그지? 요건데
아까 선생님 했잖아. 앙금, 요게 앙금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적어보라는 거냐면, 알자 이온 반응식만 적어보라는 거야. 자, 앙금을 만드는 이온이 은 이온과 염화 이온이었죠? 그래서 염화 은이 만들어졌지?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잖아. 요거도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CaE 플러스 칼슘 이온과 CO3 E 마이너스 탄산 이온이 만나서 이건 1대1로 반응할 거 아니야, 그지? CaCO3라고 하는 탄산 칼슘을 만든다. 근데 얘는 앙금이니까 아래로 화살표. BA, 이것도 빨리빨리 해보자. BA E 플러스 더하기 SO4 E 마이너스 해서 얘도 어떻게 돼요? 1대1이니까 BaSO4. 이름은 황산 바륨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PB는 몇 플러스였습니까? 2 플러스. I는 몇 마이너스였어요? 그냥 마이너스. 그럼 얘는 2대2, 1대2로 얘가 두 개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두 개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 전체가 두 개는 앞에다가 2를 해줘야 되지, 그지? 이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PB는 한 개고 I-는 두 개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PbI2. 그래서 이걸 좀 붙여 써야 돼, 원래는. 이렇게 해서 PbI2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도 노란색 앙금 아이오딘화 납을 의미하는 거였죠. 자, 요거는 CU는 몇 플러스? 2 플러스 더하기 S는 2 마이너스였죠. 그지? 요거는 무슨 이온이었어요? 황화이온, 구리이온. 그래서 황화구리는 CuS 이렇게 쓰죠. 네, 선생님이 글씨가 CUS. 그래서 아래로 화살표. 이렇게 해주면 검은색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앙금의 알자 이온 반응식만 써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요것들을 실전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알겠지? 오늘 수업 이해 안 되면 무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고생 너무 많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2학년 과학 내용 중에 거의 제일 어려운 거 배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복해서 학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힘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